자, 오늘은 독재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뭐 정치 제도를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의사결정 수단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독재라는 형태도 있어요. 독재는 흔히 폭정을 연상시키는데 이 두 개념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거의 폭정은 독재 체제 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현대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가 시스템이 뭐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누군가가 맘대로 못하게끔 견제하는 장치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견제 장치가 없으면 폭정이 되는 거죠. 뭐. 하지만 모든 독재가 폭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죠. 독재는 어디까지나 의사결정의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니까 이걸 동일시해서는 조금 얘기가 조금 안 된단 말이에요. 뭐 그 말뜻부터 좀 찾아보자고요. 그 독재라는 것은 혼자 결정한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그게 독재죠. 뭐 야당이 뭐라 하든 국민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일단은 한다. 결정할 수 있다. 그게 독재입니다. 뭐 여하간의 독재는 폭정하고 굳이 1대1로 매칭을 시킬 필요는 없다. 독재라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나름 일장일단을 가진 방법의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선악을 논할 대상은 아니다. 폭정은 그 자체로 악이다. 다수가 의견을 모아 무엇을 결정하고자 하면 아무런 결정을 못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죠. 여럿이 떠드느라고 뭐 아무런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국회를 봐도 그렇고. 반면에 독재는 여하간 결정은 하죠. 나쁜 결정도 자주 내려서 이게 문제인 거지. 여하간 결정은 잘하죠. 그 나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가령 중국의 모택동이 같은 경우는 참새를 보고 저 새는 나쁘다라고 그래서 참새를 다 죽이는 작업을 중국이 전역에서 벌어져서 참새를 다 죽이니까 농사를 망하더라. 벌레가 해충들이 범람을 해서 농사를 망해서 흉년이 들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아무런 지식도 없는 독재자가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까지 그냥 맘대로 결정을 해서 엉망진창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독재가 나쁜 거예요. 하지만 독재의 좋은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여하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독재 자체가 악은 아니다. 어떤 나쁜 결정과 우유부단함 사이에서 그래도 어느 것을 막아야 되느냐를 따지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지 독재 자체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논할 거리는 아니다. 물론 폭정으로 이어진다면 그거는 옳고 그름을 논할 거리지만 독재 자체로 옳고 그름을 논할 거리는 아니다. 여러 사람과 논의를 했는지 여부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적절한 제도를 가지고 논의의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무언가 나쁘지 않은 결정을 내려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함일 뿐이지 여러 사람과 논의를 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면죄부가 된다거나 여러 사람과 논의를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여하간 더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논의를 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논의를 하는 이유는 더 좋은 상황으로 가기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지가 정치제도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지 뭐 절대적으로 여러 사람하고 논의를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독재를 하는 것이 옳고 대학교의 연구실에서는 구성원이 다 함께 의논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착하며 정의로운 지도자를 가려낼 방법만 있다면 그런 지도자에 의한 독재 통치가 의회 민주주의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다. 수도 있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봐요. 다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추상적인 단어들이잖아요. 현명하다, 착하다, 정의롭다. 이건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계량화가 되는 어떤 그런 항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려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라면은 독재라는 환경 하에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 처음엔 현명하고 착하고 정의로웠는데 권력을 쥐면서 무식하고 못되고
야비한 놈이 되어 갈 수도 있죠. 지난 20세기에 성공적이었던 독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네. 이광효 수상이 나오네요. 싱가포르의 독재자. 싱가포르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국가로 만들고 그 권력을 아들에게 물려줬죠. 독재자 중에 독재자인데 굉장히 존경받음직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싱가포르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고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좋은 사람을 가려낼 방법만 있다면 독재가 훨씬 좋다 라는 예로 이 사람을 꼽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등소평이 있네요. 80년에서 97년까지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였어요. 모택동이라는 악마를 만나서 뭐 고생을 좀 많이 했지만 말년에 그래도 권력을 잡고서는 어떤 순수한 공산주의자였죠. 어떤 조금 멍청해서 공산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신봉했었던 뭐 모택동이처럼 그런 악마 같은 놈이 권력만 쫓는 게 아니라 좀 멍청해서 젊어서 공산주의를 신봉했었던, 하지만 나이 들고 철 들고 마음이 순수했던 사람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80년에서 97년까지 중국을 통치하면서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낸 인물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독재자였다라기보다는 중국 체제 자체가 독재국가니까, 일당 독재국가니까 뭐 이 사람을 논하기는 좀 그러네요. 근데 여하간 독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하에서 국가를 잘 이끌었다라고 평가받는데 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거 없는 인물이에요. 그 다음 이란의 팔레비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이란의 그 종교 쓰레기들이 뒤집어 엎었죠. 그리고서는 나라를 뭐 엉망진창으로 끌고 온 지 벌써 30년, 40년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뭐 여하간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수하루토가 있고요. 뭐 대한민국의 위대한 혁명가 박정희가 있네요. 61년에서 79년까지. 뭐 박정희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인 가치 판단은 그거고, 뭐 여러분 개개인 각자들이 워낙에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여하간 박정희도 성공한 독재자다. 이 독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독재자라는 말 뜻은, 독재는 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는 의미에서의 독재인 거지. 이광효 수성도 독재자는 독재자인 거예요. 착한 독재자일 뿐이지, 올바른 독재자일 뿐이지. 예, 박정희도 독재자는 독재자예요. 올바른 독재자일 뿐이지. 그 뭐 말뜻 자체를 자꾸 뭐 부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쿠데타? 쿠데타 한 거 맞죠. 군사 반란을 쿠데타라고 하는 건데 군사 반란 일으켰죠. 그래서 혁명했죠. 혁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만든 것을 혁명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혁명가고 뭐 정치인이고 군인이고 쿠데타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남로당원으로서 이 형이 오리지널 빨갱이라서 박상희라고 대구 폭동의 주역이죠. 그 해방 직후에 대구 폭동의 주역이고, 뭐 박정희도 박상희와 뭐 형제지간의 사이가 각별했다고 하고, 박정희도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뭐 그 다리만 걸쳐놓고 있었는지 심정적으로 뭐 실질적으로 공산주의에 이렇게 경도되었었는지 그건 알 길은 없어요. 여하간에 그 백선엽 장군이 그 숙군 작업할 적에, 49년 숙군 작업할 적에 이 박정희랑 면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고 하고, 빨갱이는 빨갱이 맞는데 살려야 되겠다고 하고서는 구명활동을 거쳐서 여하간 목숨을 건지죠. 그러니까 빨갱이인 건 맞아요. 뭐 기록상으로는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빨갱이인 거는 맞았는데, 당시에 여하간 뭘 봤는지 백선엽 장군도 뭐 구체적인 얘기는 쓰지 않았어요. 그 자기의 본인의 자서전에. 근데 여하간 이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해서 구명 활동을 벌였고, 그때 어떤 작전 장교였었는데 일단 계급장을 뗀 상태로 출퇴근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다가 복무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그 부대로 복귀를
한 계기로 이제 완전히 이제 빨갱이 누명에서는 벗어나게 되죠. 여하간 빨갱이 맞고요. 쿠데타 일으킨 사람 맞고요. 독재자 맞고요. 혁명가도 맞고요. 성공한 사람도 맞고요. 훌륭한 사람도 맞고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로서는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이 좋은 것이라면 이분의 공로를 절대로 부인할 수는 없죠. 훌륭하신 분이죠. 장개석도 들어가 있네요. 이 장개석도 대만을 통치하면서 독재를 했죠. 25년간. 25년 뿐이겠어요. 중국에서도 사실 그 대만으로 쫓겨가기 전에도 계속 독재자였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러니까 한 뭐 20년대부터 사실상 뭐 절대적인 권력자고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독재자고 그렇죠. 건 한 50년간. 여하간 대만을 저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것을 보면 모택동이라는 놈이 중국인민을 전부 거지로 만들고 노예로 만들었던 수십 년 동안 장개석은 대만이라는 나라를 그 조그만 나라를 세상에서 그 톱클래스의 잘 사는 나라 군에 끼이게끔 만들었으니 착한 독재자죠. 훌륭한 사람이죠. 2위로 이광효 수상을 꼽고 있네요. 이광효 수상은 박정희를 높이 평가하고요. 누구죠? 1등? 킹 아이드리스? 리비아를 통치했던 사람이네요. 69년에 카다피에 의해서 전복 탈취당했고 권력을 이집트에 추방돼서 살았고요. 지금 이 리스트가 전부 재임 기간의 독재자인데 재임 기간 중에 얼마만큼 큰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를 지금 따지는 거였네요. 10배의 성장이 있었대네요. 그 51년부터 69년까지 거의 20년, 18년 동안 통치하면서 9.78배의 GDP 성장이 있었다고 하네요. 박정희는 재임 기간 18년 동안 3.44배의 성장이 있었고요. 그렇네요.